안녕하세요, 여러분. 함께 떠나는 방울토마토의 한국어 여행. 오늘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휘 중에서 꼰대라는 말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나요? 2020년에 방송된 MBC 드라마 꼰대 인턴을 보셨다면 꼰대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겁니다. 오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꼰대의 뜻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꼰대는 아버지나 선생님 등 나이 많은 남자를 가리켜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쓰던 은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직장 상사나 그런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은어는 어떤 집단에서 은밀하게 몰래 사용하는 조금 비밀스러운 그런 말이라 할 수 있고요. 구태의연하다는 발전하거나 진보되지 않고 예전 모습 그대로일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꼰대짓, 꼰대질. 직과 질은 어떤 행동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합니다. 꼰대질은 어떤 행동일까요? 뭔가 우쭐거리면서 거만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행위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우쭐거리다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의기양양하여 자꾸 뽐내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굉장히 자신감 있고 만족스러운 얼굴로 어깨에 힘을 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럴 때 뭔가 의기양양하게 좀 거만하게 다른 사람을 조금 낮게 조금 무시하면서 하는 그런 행동들 우리가 꼰대의 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꼰대의 특징을 아주 쉽게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꼰대는 선견지명이 있다고 합니다. 선견지명이 뭘까요? 선견지명은 다가올 미래의 일을 미리 알고 추측하고 짐작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선견지명이 있구나 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요? 캬,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 그렇게 할 줄 이미 알았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꼰대들은 항상 나이를 궁금해 한다고 합니다. 너 몇 살이니? 너 몇 살이야? 세 번째 꼰대의 특징은 항상 뒤돌아볼 수 있게 한답니다. 내가 하라 그랬냐, 하지 말라 그랬냐, 이런 질문을 하면 내가 들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죠.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꼰대의 아내는 항상 바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꼰대는 항상 배우자는 정신이 없어. 이것을 강조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배우자, 그러니까 배웁시다, 배워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배우자는 정신이 없다 이렇게 야단을 많이 치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한국어에서 그 부부인 경우에 결혼을 한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을 이야기할 때 배우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항상 바쁘다는 이야기겠죠? 이건 말을 조금 비꼬아서 쓰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꼰대의 특징은 뭘까요? 항상 다른 사람의 성공을 바랍니다.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조언을 하거나 뭐 잔소리를 할 때 다 너 때문에 너를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사람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만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다른 나라에서는 베이비 붐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베이비 부머가 있습니다. 보통 한국어의 꼰대와 비슷한 의미로 오케이 부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봐요. 알았다고요, 꼰대 아저씨. 재미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세상 참 좋아졌어. 우리 땐 말이야. 아주 어땠는 줄 아나? 그러니까 이제 부하 직원이 3년 내내 들어서 잘 아는걸요. 내가 그 얘기도 했었나? 네, 하셨어요. 들어보지도 않고 이야기했대요. 이미 어떤 이야기인지 다 아나 봐요. 너무 자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가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죠. 뭐 선배가 될 수도 있고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나이가 많은 선배와 그리고 꼰대의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도 대화를 한번 읽어 보십시오. 후배야, 선배와 꼰대의 차이를 아냐? 모르겠는데요. 선배는 물어보는 것에만 말하는 거고 꼰대는 안 물어본 것에 대해서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후배가 안 물어봤는데요. 자, 그럼 우리 이 사람은 선배예요? 아니면 꼰대예요? 라떼 is horse. 이것을 번역을 하면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되겠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신가요? 라떼는 말이야. 나의 과거에 대해서, 나의 과거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라떼는 말이야. 강조의 표현으로 우리가 마리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발음이 비슷해서 우리가 라떼는 마리아를 좀 재미있게 이렇게 영어 표현으로 바꾼 것 같아요. 조금 이것도 비꼬는 의미로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죠? 너 때는 BTS 듣고 라떼는 서태지 앤드 보이스. 삐삐 차고 종로 가서 친구 만나 피카디리 극장 가서 영화 보고 데이트했어. 너 때는 몰라도 라떼는 알지. 선생님도 이런 상황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나이가 좀 많은 사람, 옛날 사람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땠다느니, 그때는 지금과 많이 다르다느니, 이런 표현들, 글쎄요. 이미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옛날 이야기에 대한 이런 소개들이 많은 공감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또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꼰대. 나 같은 사람이 꼰대면 이 세상 꼰대들 다 죽었구만. 나 정도면 신세대지, 신세대. 껄껄껄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신세대. 우리 반대의 말로는 기성세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미 사고방식이 고정이 되어 있고 좀 변화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성세대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의 이 말로 이 세상의 꼰대들이 모두 죽고 사라졌습니다. 재미있는 그림이에요. 이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표현이 재미있네요. 휴, I am Groot. I am Groot라는 표현이 요즘 커뮤니티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 댓글로 뭔가 표현이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말을 하고 싶지만 좀 곤란할 경우에 I am Groot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루트는 우리 미국 영화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에서 어떤 나무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항상 I am Groot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의미를
그냥 해석을 하시면 돼요. 어떤 의미인지는. 끝판왕. 마지막에 가장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꼰대면 이 세상 꼰대들 다 죽었어. 나 꼰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진정한 꼰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꼰대가 나이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도 이런 꼰대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인이라는 취업 전문 어떤 회사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직장인 71%가 회사 내 젊은 꼰대가 있다고 합니다. 꼰대는 나이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늙어가면서 기성세대가 되겠지만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지를 잔잔하게 보여준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인턴입니다.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은 풍부한 인생 경험과 노하우가 있지만 여전히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서 배우려는 자세로 젊은 사람들과 굉장히 잘 어울리면서 일을 해 나갑니다. 영화 인턴의 대사입니다. 기술적인 것들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9살 난 손자에게 USB가 뭔지 물어봐야 했거든요. 하지만 배울 겁니다. 배우고 싶고요. 과거 오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이 선조의 지혜를 구했던 풍경은 이제 나이를 바탕으로 권위를 내세우는 속칭 꼰대와 이를 꼬집는 젊은이들의 조롱이 오가는 삭막한 풍경으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누구나 먹는 나이를 권능으로 착각하면 순식간에 꼰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죠?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어휘를 학습을 하고 읽기 연습을 하겠습니다.